여러분, 돈이 단순히 종이나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사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혹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돈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노력에 보상하지 않으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아요. 돈은 오직 여러분의 내면, 즉 돈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믿음과 감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만약 지금 돈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돈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잘못 배운 방식들 때문입니다. 걱정 많은 부모님, 부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학교 교육, 그저 생존만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의 경제적 현실을 프로그래밍해버린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은 논리나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의 반영이에요.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며 온 마음을 다해 돈을 원한다 해도 만약 여러분의 에너지가 부족함을 외치고 있다면 우주는 그 신호를 명확하게 받아들여 더 많은 부족함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에너지 채널 중 하나에 위치해 있어요. 부족함의 채널이나 풍요로움의 채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채널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채널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에너지장을 재구성하여 풍요를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용을 위해 지금 댓글창에 나는 풍요를 허용한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산을 꼼꼼히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해도 여러분의 주파수는 결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돈은 에너지이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로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돈은 물질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 돈은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결국 돈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회 시스템이 설정해 놓은 잘못된 게임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돈은 금으로 보증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가치로 보증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보증됩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한 시스템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에너지로 표현된 믿음, 계약, 그리고 이를 통해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돈을 얻기 어렵다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돈이 쉽게 온다고 믿으면 그 에너지는 그렇게 흐르게 되죠.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이미 대부분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면서도 풍요를 누릴까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는 것입니다. 조정이 없다면 흐름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 실체가 없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이, 숫자, 약속의 시스템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안전함과 자격 있는 존재로서의 감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돈을 생존, 성공, 가치와 동일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단순한 법칙입니다. 만약 내일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시스템은 즉시 무너질 것입니다. 은행과 신용이 사라질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20년대 독일이나 2000년대 짐바브웨처럼
돈의 가치가 폭락해 사람들이 돈을 태워 난방을 하려 했던 시기들이 있었죠. 돈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시스템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은 얻기 어렵고 쉽게 잃을 수 있다고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족함의 상태에 두면 여러분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은행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신비로운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통화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본질이에요. 움직임, 에너지, 순환. 만약 여러분 내부의 에너지가 부족함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 해도 에너지가 막혀 있다면 돈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자유로운 흐름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기업, 기관들이 자금을 동결시키고 에너지의 흐름을 제한하는 방식이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결국 수십 년 동안 학자금 대출과 각종 빚을 갚아야만 했죠.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며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여러분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참된 믿음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힘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죠. 돈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에 지배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돈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만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의 에너지는 성장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반복해 왔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잠재의식의 메시지는 의식되었을 때만 그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은 이미 드러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재의식을 깨우고 새로운 코드를 쓸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부족함의 사고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것을 사회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며 이런 사고방식이 심어졌을 거예요. 그 말들은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돈은 어렵다, 돈은 항상 부족하다, 더 많은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 7살쯤 되었을 때 이미 돈에 대한 여러분의 설계도는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진실이나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과 부족함,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죠. 학교 교육은 이 사고방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에너지, 풍요에 대해 가르쳤나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암기하고 순종하며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규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배웠죠. 그리고 그 후에 정서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부모님이 돈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거나 돈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거나 모든 것이 좋을 때마다 뭔가가 무너지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돈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의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풍요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며
지나치게 베풀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는 풍요는 안전하지 않다. 잃기 전에 미리 빼앗기는 게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죠.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이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설계도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경험으로 그것을 재설계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미 프로그래밍된 것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카발라에서 수백 년 전부터 알려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에너지는 용기를 통해 흐른다. 문제는 만약 여러분의 용기가 불안정하거나 너무 작거나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다면 빛과 풍요는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벌어도 금방 잃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을 받고 소송에서 승소하고 회사를 팔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과 과소비, 비효율성으로 이어져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복권 당첨자들의 경우 약 70%가 5년 이내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많은 프로 운동선수들이 큰 계약을 따낸 뒤에도 몇 년 내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부, 명성, 관심, 권력을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부에 대한 잠재의식을 리셋할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금방 들어오기도 하지만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돈을 지킬 만큼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가진 것을 스스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준비하고 돈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에너지이고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바로 용기이기 때문이에요. 용기가 약해졌다면 돈의 에너지는 결국 그 시스템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를 끌어당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할 능력도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에너지장은 매우 약합니다. 그들이 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주파수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돈을 끌어당기지만 에너지가 새어나가게 둡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에너지장이 손상되고 신경계가 붕괴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죠. 카발라에서는 이를 용기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처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빛과 풍요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뿐이에요. 돈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또는 돈에 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감정들은 돈이 들어올 때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풍요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하다면 그 풍요를 거부하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풍요를 스스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노력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풍요를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종이 위에 숫자나 은행 계좌의 잔액이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에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청구서나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라 침묵과 억눌림, 고독, 수치심 속에서 말이죠. 아무도 여러분에게 받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오직 주기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복잡해지며 지쳐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진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하며 스스로를 누르고 온 세대의 짐을 짊어지며 고개를 끄덕이며 반쯤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단지 돈 문제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돈이 상징하는 것들인 안전, 권력, 평화, 선택의 자유, 그리고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자유에 대한 자격이 치유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조각들을 존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와 웹서핑에 빠져 정신을 잃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외로움 속에 숨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현재의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방법들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은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가 필요하고 내면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위선에 지치고 침묵 속에서의 투쟁에 지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재프로그래밍하고 풍요를 쉽게, 목적 있게,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 여러분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믿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봉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만지지 말고 소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큰 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내 에너지가 돌아오도록 명령한다. 나는 모든 에너지 누출과 루프를 차단한다. 나는 내가 이전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알고 있다. 두려움 없이 가만히 서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둘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단순히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이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하나의 화폐임을 당당하게 인식하고 보여주세요. 셋째, 부유한 사람처럼 말하세요.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풍요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소비하는 모든 돈은 배로 돌아온다. 내 가치는 날마다 상승하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게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거짓말과 명령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세요. 주변 환경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반영합니다. 방이 어지럽다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성한 무엇인가를 밝히며 풍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밤의 의식을 실천하세요. 풍요의 불씨를 잠재의식에 심어두세요. 잠들기 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충분히 했다. 나는 이 과정을 믿는다. 나는 통제를 내려놓고 꿈속에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화려함이 아니라 자유로움, 천천히 깨어나며 깊게 숨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이 필요 없는 상태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작게 만들기 전 작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배운 그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권력, 평화, 그리고 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처음으로 말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풍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 자유,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도전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마치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살아보세요. 기다리지도 말고 희망하지도 말고 그냥 그것이 이미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게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풍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풍요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너무 좁게 정의합니다. 금, 주식, 숫자, 디지털 은행 계좌의 잔액만을 보고 진정한 풍요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풍요는 훨씬 더 미묘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낯선 사람, 아슬아슬하게 일어날 뻔한 사고에서의 구사일생, 좋은 건강검진 결과 여러분을 지치게 했던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와 같은 이 모든 것이 풍요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대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지연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막아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것들을 화폐 형태로만 인식한다면
무의식 중에 에너지의 풍요를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경제학입니다. 돈만이 풍요라고 인식한다면 결국 영적으로 가난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돈뿐만 아니라 에너지, 평화, 건강,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심지어 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불평하게 되죠. 상상해보세요. 우주가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을 고쳐주었지만 그날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빈곤의 사고방식입니다. 눈앞에 있는 풍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더 높은 차원의 풍요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하는지에 따라 그것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는 모든 축복, 인도, 은총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수입으로 보고 인식한다면 그 어떤 노력보다 여러분의 풍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빨리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주에게 나는 모든 형태의 풍요, 즉 돈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해, 흐름도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돈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기적은 동전 하나처럼 소박한 것이며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은행 계좌나 청구서에 집착하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열려 있는지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돈과 관련 없는 풍요에 주목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시간을 절약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덜어주었나요?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을 도와주었나요?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불행을 피할 수 있었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인식할수록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풍요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돈이 단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의식의 신호에 반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은행 계좌는 단순히 수입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는 갇혀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돈은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물리적인 의식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나는 충만하다는 신호를 에너지장에 보내야 합니다. 이제 아래 3가지 간단한 행동을 통해 이 신호를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환 의식입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만약 돈을 저축만 한다면 그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돈이라도 익명으로 기부하세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는 커피 한 잔 값이라도 기부하세요. 중요한 것은 나는 흐름을 믿으며 돈은 반드시 배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선 행위가 아니라 에너지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영수증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고 돈을 쓰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신호는 흐름을 방해합니다. 해결책은 쇼핑을 즐겁게 마친 후, 예를 들어 선물을 샀거나 즐거운 저녁을 마친 후 영수증에 돈은 내게 배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적고 지갑에 넣어두세요.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나는 근원이고 돈은 나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격 흐름 봉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때 2가지 방식만 합니다. 소비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저축하면서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의식은 에너지의 흐름을 위한 더 강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작은 금액이라도 떼어서 풍요의 흐름이라고 적힌 봉투에 넣어보세요. 이 돈은 만지거나 급하게 사용할 필요 없이 그저 모아두세요. 이는 이 돈이 내 마지막 돈이 아니다, 더 많은 돈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호를 보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부와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 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코드가 새롭게 설정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식의 혁명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풍요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